자, 반갑습니다. 국어를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 강병진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에 개천절도 포함되어 있어서 꽤 오랫동안 연휴가 지속되었는데요. 코로나도 조심하고 아픈 곳은 없는지 혹은 다치신 학생은 없는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처럼 몸무게 앞자리가 숫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이렇게 몸무게에 탄력성이 있는 학생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거의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자꾸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까 조금 살이 좀 포동포동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시점에는 다시 조금 다이어트가 된 상태로 맞이할 테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집에 있다고 공부 너무 안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대비 이렇게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단어가 문제였죠. 아버지가 나의 편, 희창이의 편을 들어주는 건 상당히 좋았는데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해버렸죠. 희창이의 편지를 괄취했다 라는 표현을 해서 어머니는 이 단어에 이렇게 완전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고, 이제 이성의 끈을 약간 놓으실 만큼 화가 나셨죠. 물론 어머니께서 희창이한테 한 행동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도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 갈치라는 남편의 갈치라는 말을 통해서 어머니는 화가 끝까지 올라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실제로는 아저씨 때문에, 사촌 형님 때문에 조금 골마져 있던 감정이 이 갈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팡 터뜨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학습하였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느끼기엔 어머니는 이렇게 사촌 형님이라는 분이 계속 집안에 머무시고 언제 가실 줄 몰라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 갈취라는 단어에 남편에 대한 화가 이렇게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다. 싸움의 와중에도 직접 주전자에 매실주를 담고 냉장고에서 안주할 만한 것을 찾다가 적당한 것이 없는지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찬장에서 멸치 한 주먹과 고추장을 꺼내 쟁반에 담아 들고 나가며 다시 한번 세기를 박듯이 중얼거렸다. 갈취. 이야. 참 아버지라는 사람도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게 느껴지나요? 분명히 과수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응아를 했을 때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셨던 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던 분이 왜 그렇게 어머니께는 그리고 와이프, 아내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조금 캐릭터가 확실히 독특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직접 주전자에 매실주를 담고 이렇게 멸치 한 주먹이랑 고추장을 꺼내간 이유는 누구를 대접하기 위해서다? 사촌 형님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사촌 형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챙겨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나갈 때도 쟁반을 들고 저벅저벅 가서원으로 나갔고, 엄마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고 있는 엄마가 왠지 두려웠다. 여기 보이죠? 왠지 이렇게 쓰죠? 나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과손적으로 뺑소니를 쳤다. 그래야 엄마가 그때쯤 자존심 때문이라도 꾹 참고 있었던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야, 희창이 다 컸죠? 희창이 엄청 마음이 깊은 학생인 거, 생각이 깊은 학생인 거 알겠죠? 왜 과선적으로 뺑소니 쳤는지, 엄마가 보기 싫어서 쳤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로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네요. 그죠? 엄마가 조금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집을 떠나 과선적으로 향했네요. 참 효심 깊고 실제 속내가 아주 깊은 걸 알 수 있네요. 자, 누가 보면 절대로 눈물 따위 흘리고 싶지 않은 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꼭 울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혹은 울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음을 꼭 참고 있다가 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혹시 울었던 기억이 있나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은 못하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원격 수업을 통해서 물어본 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 그런 추억이 있었는지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새겨보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선생님도 아까 추측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 희창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정도는 확실하죠. 희창이는 지금 엄마와 아빠가 이런 나의 편지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 골마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밑바닥 감정에는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희창이는 생각하죠. 선생님의 생각은 추측이고 희창이의 생각도 추측이지만 적어도 희창이의 생각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엄마도 아버지도 아저씨에 대한 말은 이 끝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바로 지척에 있는 우사에서 걸음을 내는 척하면서 집안의 상황에 낱낱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숙하거나 여러분들도 나이가 조금 더 먹으면 그런 상황을 많이 여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선생님도 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거나 말을 참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선생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선생님 조카가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조카가 컵이나 장난감이나 좀 귀중품들을 가지고 놀다가 깨먹는 걸 봤지만 차마 이 조카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조카가 안 한 것처럼 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듯 이렇게 주변의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행동을 아마 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계속 넘어갈게요. 선생님 지금 5일 만에 영상을 찍는다고 약간 두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배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는 중이었다. 괜히 어색해서 전지과일을 들고 가지를 치는 척하면서, 전지과일은 이런 과일이에요.